3월 11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ETV 문학 채널 월요 수업은 무료입니다. 아래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오시면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진행되고 1교시에는 내레이션 공부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본격적인 신앙송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실시되고 있는 이 내레이션 공부 실황은 녹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8일 6시 30분, 오후 6시 30분에는 대전에 있는 국립한밭대학교에서 변규리 낭송가가 운영하는 변규리 아카데미, 신앙송 아카데미의 신앙송 잔치가 있었습니다. 타이틀은 대전 시민과 함께 하는 봄마중 신앙송 잔치였습니다. 19기 수료식도 겸한 행사였는데 19기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1기가 몇 개월씩 하잖아요. 그러면 19기는 상당한 세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낭송가들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반갑게 만난 사람은 물론 변규리 낭송가도 이제 만났지만 문은경, 그 다음에 공주에서 달려온 이상희 낭송가, 그리고 세종에서 달려온 김재선 낭송가. 김재선 낭송가는 통기타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형순 낭송가.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녹화를 했고요. 변규리 신앙송 아카데미에서 전개한 그날 행사를 리뷰를 해보면 첫째, 관객이 생각보다는 많았다라는 점. 여러분한테 지금 동영상을 띄워 올렸기 때문에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200석이 넘는 그 자리에 한 빈자리도 좀 있었지만 한 150여 명이 객석을 꽉 채워서 행사가 진행됐고 2시간이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주로 그 신앙송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로 펼치는 거기 때문에 신앙송의 수준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낭송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그 멘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 그냥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자 멘트였기 때문에 너무 뭐 꾸미고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다. 미리 준비하고 뭔가 단점을 가리고 장점만 보여줄 거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된 걸로 보아서 좀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행사와 달리 여자들이 이제 대부분 많았지만 비교적 남자분들이 많이 참여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송 어떤 행사에 가보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왔을 때 든든해 보이고 꽉 차 보이고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봄마중이라는 그 글자를 하나 쓰기 위해서 매화나무도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캘리그래퍼의 그 아주 현란한 그 과정을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캘리그래퍼의 퍼포먼스는 수준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펼쳐진 테너와 바리톤의 공연도 그냥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디처럼 그 요식행위가 있어가지고 뭐 수료증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달리 그 수료증은 따로 나눠주고 꽃 한 송이씩 이렇게 주는 걸로 이제 대체한 거 이런 것도 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영상을 올린 게 이제 하루도 채 안 됐는데 거의 조회수가 300회 이상 이게 넘는 걸 보면은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 조회수하고 그 행사가 잘 됐다 못 됐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행사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 차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전에 촬영 준비를 해가지는 않았는데 변규리 낭송가와 통화를 할 때 현장에서 음향시설이 좋지 않으면 나는 녹화를 안 하겠다 했는데 현장에 딱 갔을 때 그 시스템, 음향 장비 시스템에 그 앞에다 커다랗게 뭐라고 써있냐면 손대지 마세요. 빨간 글씨로 내가 이게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가 딱 두 대라서 하나가 누가 가지고 있으면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공연을 하고 하는 그런 조금은 음향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찍을까 말까 하다가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찍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 찍는 거기 때문에 음향 상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찍어보자 해서 2시간 넘게 카메라를 들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찍었다. 그걸 내가 찍지 않았으면은 놓쳐버린 그 장면들이 많았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한테 다 보여줄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소식입니다. 오는 4월 20일 이제 한 달도 더 남았죠. 4월 20일이 일요일인데 이날은 제9회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인 황봉학 시인 겸 낭송가가 자신의 그 생활하는 그 터전에서 두릅 신앙송 축제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그 뒷산에 두릅 나무를 심어놓고 재배하는데 그때가 이제 채취하는데 적기를 합니다. 4월 20일 해마다 4월 20일에 그 셋째 주 일요일 날 황봉학 시인 겸 낭송가는 잔치를 벌립니다. 그 비용은 모두 이제 황봉학 선생이 다 되는 거고 나머지는 참가자는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시 한 편 낭송할 거 준비하고 목소리만 가지고 오면 되는 그런 행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봉학 시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황봉학 시인이 쓴 시 중에 대표 시는 열리지입니다. 열리지는 각각 다른 나무가
가지가 붙어서 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크는 그러한 나무를 얘기하는데 부부사랑을 주로 이제 테마로 해서 지은 시지요. 이곳은 경북 예천에 있습니다. 다른 소식을 또 드립니다. 우리 문학채널에서 실시한 전국신앙송대회 제1회 대상을 수상한 주성의 낭송가가 운영하는 어떤 공연장이 있습니다. 토크살롱이라는 공연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내일 모레 13일 수요일 날 오후 6시 30분 지식나눔 시부와 포럼이라는 행사를 갖습니다. 토크쇼입니다. 명사 세 분을 초대해가지고 이종진 사진작가, 박상우 교수, 김신복 회장 이렇게 해서 지식나눔 문화원의 그 회장 이 세 분을 초청해서 한 사람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주성의 낭송가의 신앙송도 있고 그리고 그 신노래 그 기타로 이제 하는 그런 공연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한성대 입구역에서 5번 출구로 이제 나오면은 바로 가까이에 갈 수 있는데 별도로 이 토크살롱을 찾아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 착값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식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신앙송 하는 분들 중에 이 스마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 이미지가 그분을 보면 늘 웃는 모습이야. 스마일. 이 스마일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찾아보면 가까이에 우리 문학 채널에서는 박숙경님 같은 경우는 늘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웃는 모습이 주변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이러한 그 좋은 점이 있고요. 역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주성의 낭송가도 웃는 모습입니다. 스마일. 그래서 주성의 그 대한민국 낭송가 중에 최고로 그 웃는 모습 스마일 퀸은 누구냐? 광주에 사는 그 김귀숙 낭송가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주변을 좀 행복하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사악한지는 몰라도 겉모습은 정말 주변을 다 녹이는 그러한 미소가 너무도 이게 좋아서 저는 그 스마일을 좋아합니다. 이 스마일 퀸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웃는 모습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내레이션은 목숨을 구한 스마일, 목숨을 구한 미소라는 제목으로 내레이션 공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나는 여기에 그 표준 발음이 요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의미가 좀 단락을 나눠야 되겠고 슬러시를 어떻게 표시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냥 읽어보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엉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보고 여기에서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내용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붙일 거야. 여기는
반드시 띄울 거야. 여기서는 쉴 거야. 여기서 시간을 좀 이렇게 좀 한참 쉬었다가 다음 행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설계 없이 그냥 원고 받아들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자랑처럼 했다가는 그건 큰 낭패를 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실수를 하게 되니까 원고를 지금 이제 나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한번 숙독 소리내서 읽기 전에 자기 그 낭독 설계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 진행은 목숨을 구한 미소 이걸 2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현대판 고려장을 한 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그 수렁에 빠진 할아버지를 둘이씩 짝을 져서 한 번씩 해보는 그런 순서로 1교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숨을 구한 미소. 세계대전으로 전투가 한창일 때 한 남자가 잡혀 사형수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는 다음날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입에 가져갔지만 불을 붙일 성량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살박 간수에게 거듭 애원했습니다. 혹시 불이 있으면 빌려주시겠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하자 간수가 다가와 성냥을 켜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사형수는 간수를 향해 고마워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간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수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나요? 귀여운 자녀는 몇 명이나 되나요? 사형수는 얼른 지갑을 꺼내 가족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도 귀여운 자녀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크게 웃으며 행복해 했습니다. 사형수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과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본 간수는 아무 말 없이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큰 소리로 행복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떼쥐페리가 쓴 또 다른 소설 미소에 나오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문학채널 신앙송 오늘의 인문학은 목숨을 구한 미소였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지금 이 방에 있는데 다 이제 한 번씩 해봤어요. 네, 매주 실시하는 월요일날 이 내레이션 공부 이 대본 좀 달라고 하는 데가 전국에서 많이 이제 쇄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핑계를 좀 댔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겠다고. 아직 우리가 이제 정식 공연도 안 해봤고 이것에 대해서 발표라는 게 지금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준비하고 발표해버리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개는 나중에 할 거예요. 하는데 매주 제가 이제 이걸 또 연구를 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거 짧은 거지만 쓰려고 그러면은 대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책
숫자로 또 이제 발표가 또 될 거고, 몇 개 정도는 이제 공연을 또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될 텐데,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은 김이 셀 것 같아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전국에 있는 낭송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저희가 이제 이 대본을 제공은 해드릴 겁니다. 이 생텍쥐페리는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군인이에요. 공군 조종사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예요. 이분이 이제 그 짧은 글 쓰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발표한 어린 왕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소설인데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소설이에요. 그분의 작품이 생텍쥐페리의 작품이 처음 공개된 건 프랑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출판사에서 처음 발표를 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니까 재판, 3판, 4판 그리고 그 판권을 얻어서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린 왕자가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소설과 달리 좀 다른 거, 색다른 건 뭐냐면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책에 그 소설이 짧기 때문에 사파를 많이 그려놔서 그 사파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더해주고 좀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또 다른 작품, 미소라는 작품의 한 대목을 갖다가 제가 이제 오늘 수업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내레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발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그 상태로는 안 되고 어금니에서 글자 한자 한자를 꼭꼭 씹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느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들리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려면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것은 늘 말하는 어투를 다 알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표정만 봐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는 평상시 그분의 표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정확한 발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읽을 때 세계 대전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뭉개지면 안 돼요. 어느 한 글자도. 그래서 잘 목소리를 내서 읽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읽은 것에 대해서 받아 적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받아 적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발음이 엉터리인 겁니다. 목숨을 구한 하면 숨으로 하지 말고 목숨, 이게 강한 앞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한 미소, 숨자로 발음을 해주세요. 그냥 연하게 목숨을 구한 미소 하면은 제 발음이 아닙니다. 물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표준 발음을 찾아보면 그냥 숨으로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들려줄 때는 리얼하게 들리기 위해서는 숨이 아니라 숨으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세계대전으로 전투가 한창일 때 한 남자가 좌표는 그냥 비읍받침 하지 말고 자하고 좌표 이렇게 비읍받침에 연연하지 마세요. 좌표, 사형수, 감방 이렇게 모두들 발음했는데 감빵으로 하세요. 감빵, 빵으로 쌍비읍으로 발음하세요. 감빵에 갇혔습니다. 그는 다음날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집행은 지하고 비읍에 연연하지 말고 비읍은 무시하세요. 그리고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죠. 집하고 비읍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면 이 발음이 엉터리가 됩니다. 다음, 그는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발음하세요. 정신적 하면은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한 개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이 이제 붙이면은, 그러나 여기 이제 하나라는 것을 중시한다면은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음으로 연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입에 가져갔지만 불을 붙일, 칠입니다. 티읕이 이를 만나면은 치읓으로 변합니다. 붙일 성량이 없었습니다. 붙일 이거 안 됩니다. 붙일 성량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살, 여기 살이 그냥 살로 하면 안 됩니다. 쌀로 창살박 간수에게 거듭 애원했습니다. 혹시 불이 있으면 빌려주시겠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하자 간수가 다가와 성냥을 켜 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사형수는 간수를 향해 고마워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간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수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나요? 귀여운 자녀는 몇 명이나 되나요? 사형수는 얼른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도 귀여운 자녀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크게 웃으며 행복해 했습니다. 행복해, 캐자로 발음하세요. 행복해. 기억 받침은 생략합니다. 보자로 하세요. 행복해 씁니다. 기억을 너무 의식하면은 이상한 발음이 됩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해 했습니다. 사형수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영어에만 묵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말에도 묵음이 있습니다. 그게 말했습니다 할 때도 히읗 발음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마자다가 랬습니다. 히읗 묵음입니다. 사형수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엉터리예요. 말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말했습니다.
마에다 그냥 마에다가 랬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말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도,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본 간수는 아무 말 없이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큰 소리로 행복하고 기억 받침 의식하지 말고 행복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 페리가 외국어는 한글로 쓰여져 있는 그대로를 읽어줘야 돼요. 내가 미국에 20년 살았는데 30년 살았는데 하면서 쌍딱주파래 이렇게 굴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글로 쓰여져 있는 그대로를 발음해 줘야 됩니다. 생텍쥐 페리가 쓴 또 다른 소설 미소에 나오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잘못되는 게 거의 100% 잘못돼요. 이게 복합명사를 갖다가 띄어서 발음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문학 채널 이거 안 됩니다. 문학 채널 이거 붙였는데 왜 띄어요? 지 맘대로 그냥 자기 맘대로 문학 채널 하고서 띄우는데 이거 띄우지 말아야 돼요. 복합명사 하나의 문학 채널은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문학 채널 이렇게 다 말을 신앙송 이렇게 시낭송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낱말이 돼 버렸기 때문에 문학 채널 또 이걸 갖다가 문학 채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채널 하는 게 이게 임수빈님이 자꾸 그러는데 문학 채널 니은 받침 빼세요. 그냥 문학 채널 니은 받침 어디 써놨어요? 없잖아요. 이 채널이라는 것도 이제 영어잖아요. 글자 있는 대로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찬넬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이렇게 바꾸지 말고 글자 있는 대로 문학 채널 신앙송. 오늘의 인문학은 목숨을 구한 미소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하려고 힘주지 말아라. 오버하지 말아라. 그리고 편안하게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들리게 낭독해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낭독, 내레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신앙송 잘하는 사람이에요. 등비례합니다. 신앙송 잘하는 사람은 어떤 원고를 줘도 내레이션이건 신앙송 원고건 어떤 걸 줘도 잘 해냅니다. 그것은 목소리 연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소리 연기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사체는 대사체답게 그리고 내레이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편안한 목소리로 약간 변형을 해도 돼요. 이 이야기는 어린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변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편안하다, 잘 전달이 된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아마 판단이 될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사용이 돼서 내 귀에 또릿또릿하게 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명확하지 않아서 안 들린다. 무슨 소린가 혼자 중얼중얼하고는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정확하게 안 들린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해서 이렇게 들어본 그 캐리어가 그 기간이 경험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오래 할수록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송해 선생님, 돌아가신 송해 선생님 같은 한평생을 방송에 이렇게 쏟은 그분의 목소리는 어떤 발음을 하든 잘 들립니다. 그러나 처음에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아무리 예뻐도 표준 발음을 해도 감정이 있어도 잘 안 들립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말할 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리는데 이제 초보자인 어떤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만 떠르르 오토바이 탄 것처럼 빨리만 할 뿐이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이크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The smile was until 하나의 미소가 목숨을 구했다. 이런 우리가 대본을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이거 하겠습니다. 자, 2번씩 해봤는데 이번에는 현대판 고려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